재테크를 잘하는 분들의 정보만 듣고 사실 거기를 따라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90% 이상은 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두 가지 영상을 통해서 IRP랑 연금저축이 뭔지,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안내를 드렸는데, 안녕하세요. 금융 알려주는 남자 고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금저축이랑 IRP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연금저축이랑 IRP는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 영상 꼭 보고 정확하게 IRP랑 연금저축이 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IRP나 연금저축은 뭐 은행이나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에서 모두 이렇게 가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이 셋 중에서 어떤 걸 골라서 활용을 해야 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보통 증권사에 가입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IRP랑 연금저축은 확실하게 연금이라는 목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저축을 해야 되고, 당연히 누구나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항상 지금 들어갈 돈들 많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들은 항상 크지 않거든요. 이런 적은 금액으로 시간의 힘을 활용해서 연금을 마련한다면 투자를 어쩔 수 없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 회사 중에서는 증권사 상품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증권사에 있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펀드라고 하고, IRP는 똑같이 IRP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 정도의 이제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총 한도, 이 총 한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가 이제 결정이 되면, 두 번째는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IRP는 총 700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을 해서 내가 IRP나 연금저축에 1년에 넣을 수 있는 한도는 총 1,800만 원이 되거든요. 은행에다 IRP 700만 원 가입해 놓고, 증권사에다가 연금저축 펀드 뭐 500만 원 가입해 놓고, 나머지 600만 원은 보험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보험에 600만 원 가입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 한도를 조정도 할 수 있고 회사별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말정산 혜택을 받은 금액은 중간에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은 무조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혜택을 받는 금액 외에 만약에 연금저축을 내가 1,8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을 가입을 하면 400만 원 외에 내가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첫 번째로 생기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세금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IRP랑 연금저축 중에서 뭘 먼저 시작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무조건 연금저축부터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IRP는 이제 700만 원이고 연금저축은 이제 4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돈의 한도가 3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세액공제 한도가 조금 적은 연금저축으로 시작을 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연봉이 더 늘어나고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IRP를 추가로 가입하는 쪽으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먼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세금 혜택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연말정산 받을 때는 세금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연금을 받을 때, 그러니까 55세 이후부터 매달 꼬박꼬박 나눠서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5.5%부터 3.3%까지의 세금을 이제 내셔야 돼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특히 이제 보험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나중에 세금 내야 되면은 보험 가입하지 뭐하러 이제 이렇게 연금저축 이런 거 가입해가지고 복잡하게 하고 중간에 돈도 못 꺼내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연금저축 말고 뭐 그냥 예금 적금이나 일반 펀드를 하게 되면 내가 이자를 받거나 수익이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15.4%의 세금을 떼어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RP나 연금저축을 나중에 받을 때에 대한 세금은 15.4%가 아니라 5.5에서 3.3%의 세금이기 때문에 내가 한 10% 정도의 세금을 일단 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금 자체가 돈이 굴러가는 당시에는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시기도 이제 뒤로 좀 미룰 수가 있죠. 불어난 돈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받을 때마다 세금을 조금씩 나눠 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세금을 좀 더 줄여서 사실 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총 납입 한도랑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같이 받을 수가 있냐면, 이제 추가로 납입한 돈들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추가로 납입한 돈들도 이게 펀드나 뭐 ETF나 이렇게 투자가 되면 계속 이제 불어나겠죠. 불어난 세금도 동일하게 5.5에서 3.3%의 세금을 이렇게 내는 걸로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목돈으로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시잖아요. 보통 회사에서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사 가서 IRP 계좌 만들어서 그 계좌번호 알려주면 여기로 퇴직금 넣어주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IRP 계좌는 연말정산 혜택을 더 받을 수도 없고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고, 그거 외에 다시 한 번 더 계좌를 만드셔야 됩니다. IRP랑 연금저축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많아요. 의견도 되게 많고, 어떤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세금 낼 거면 그런 거 가입하지 말고 그냥 보험사에 있는 연금 가입해서 10년 정도 유지를 하게 되면 세금을 아예 안 내니까 그걸 활용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전에는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도 한 달에 납입하는 금액에 상관없이 다 세금을 안 냈는데, 이제 지금은 한 달에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비과세택에 적용되지 않고 세금을 또 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정확히 알고 활용을 해야지. 재테크를 잘하는 분들의 정보만 듣고 사실 거기를 따라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90% 이상은 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두 가지 영상을 통해서 IRP랑 연금저축이 뭔지,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안내를 드렸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